이번에 소개해보려고 하는 책은 냉정한 이타주의자라는 책이에요. 이 냉정한 이타주의자라는 책은 저자는 일단 윌리엄 에거스킬이고요. 이 책의 골자는, 그러니까 주된 내용은 어째서 열정만 가지고 있고 이타심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루어낼 수 없는지에 대해서 어, 비판쯤 되는 걸 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일단 처음으로 나오는 사례 중 하나가 플레이 펌프입니다. 플레이 펌프. 이 플레이 펌프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놀이터에 가서 보면은 흔히 볼 수 있는 뺑뺑이 돌리는 그런 놀이기구를 물펌프로 개조를 해서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아이들이 뺑뺑이를 타고 놀기만 하면은 바로 그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아주 신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왔던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 플레이 펌프는 처음에는 각광받다가 나중에는 적정 기술의 실패 사례의 대명사로 꼽히게 되었어요. 어째서 그랬느냐? 이 플레이 펌프는 현지 사정을 딱히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어요. 우선 이 플레이 펌프는 자가 수리를 하기가 굉장히 복잡한 부품이었어요. 그리고 물을 뽑는 효율조차도 기존의 구식 펌프보다 별로였고, 아이들도 이 플레이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그냥 뽑는 게 아니라 계속 뽑아야 되니까 점점 놀이가 아니라 노동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게 되었고, 아이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국 여성들이 와서 그 펌프를 돌리고 있어야 하는, 생각보다 굉장히 모욕적이고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와중에 설치 비용도 더 비싸고, 그런 비용들을 충당하고 이제 기부금, 돈을 조성하기 위해서 5개 광고판을 달기로 했는데, 애초에 물이 부족한 지역이라서 구매 능력이 없는데 누가 5개 광고판에 광고를 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현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어느 정도 좋겠다라고 생각만 해서 엄청난 돈을 부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한 사업이 플레이퍼프입니다. 이것 말고도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성적으로 별로 생각 안 하고 자신들의 그런 이타심을 표현하곤 그래요. 이 책에 나온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딱 멈춰 세워가지고 갑자기 화장품을 사라고 설득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기네 회사가 좋으니까 아무튼 화장품을 사래요. 아니, 화장품 회사에 투자를 하래요. 그럼 투자하시겠어요? 아마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사람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검증된 회사도 아니고 제가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는 거고 엉뚱한 데 쓰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낯선 화장품 회사에 투자 안 할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투자를 항상 하고 있어요. 왜냐? 자선단체에서 혹은 ARS 그 전화로 가끔씩 유니세프나 뭔가 이거 언급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자선단체들에서 상당히 감성을 자극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은 별 생각 없이 기부금 함에 기부금을 넣거나 전화를 통해서 기부를 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서 기부를 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여러분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낸 그 돈이 단 10%라도 실제로 그 빈곤층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렇듯 이성을 가지고 있는 건, 그러니까 이타심을 강력하게 가진 사람도 이성을 꼭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이타심을 실현시킬 수 있어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QALY라는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를 통계적으로 가지고 오면서 객관적이고 가장 적은 힘을 들여서, 이 경우에 힘이 아니라 자본이죠. 가장 적은 자본을 들여서 가장 최대 가치의 사람들의 삶의 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이런저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 삶으로 와서 이 냉정한 이타주의자라는 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좋은 의도로 사람들한테 뭔가 행동을 하거나 사업을 기획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일을 만들고 그런 걸 구상할 때 플레이 펌프처럼 제가 의도만 좋고 사실 상대가 바라는 일이 아니었던 거라던가, 나는 이게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맛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별로 그렇지 않았었고
난 이걸 하면 상대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이성을 많이 놓치고 감성만 생각해서 감성이라기보다는 이타심만 생각을 해서 실질의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꽤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꼭 큰 자선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꽤나 감명 깊게 읽었고요. 또 말씀드릴 만한 점이 뭐 국제 원조에 대한 예시도 비슷해요. 사람들이 국제 원조를 처음에는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국제 원조가 안 좋다고 말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국제 원조를 지금까지 막 몇 조 달러나 했는데 1조 달러나 했는데 뭐 효과가 이만큼도 없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실질적으로 통계를 따지고 한 국제 원조에 드는 달러가 미국 내에 또는 한국 내에 사람 한 명 살릴 때 드는 돈과 밖, 밖에 있는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아닌 그런 빈곤층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에 대해서 계산하고 후원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이 책이 굉장히 신랄하게 파고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행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행이 의도는 선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선한 효과를 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이 남한테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감명 깊게 읽었고, 앞으로 선행을 베풀거나 뭔가 제가 이타심으로 일을 시작하더라도 이성을 꼭 챙겨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해준 그런 책입니다. 이상으로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